이번 시간에도 자격증 이야기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설비와 사무 그리고 정비 분야에서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전공에 제한은 없고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7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해외 정보화 기획 등을 담당할 경력직 사원을 채용 중입니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분들 가운데 관련 업무 경력이 3년에서 4년 정도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탑시 수준 3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지원서는 5월 8일 오전 11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경영관리를 담당할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토익이 860점, 탭스 800점, 토플 96점 이상 받은 분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5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대외 협력을 담당할 계약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사회복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4년 이상 재직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타공인 얼짱멘토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얼짱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네, 아니 강 대표님 지난주에는 바쁘셔가지고 네. 출연을 못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제가 제주 출장이 있어서 네. 제주도에 가느라고 네. 제가 자리를 못 지켰는데 제주에 있으면서도 네. 멀리서 취업이 보인다를 지켜봤습니다. 역시 취업이 보인다 프로그램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네.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멀리서 느꼈습니다. 지난주 방송 혹시 기억나는 부분 있으실까요? 기억나는 부분이요? 네. 무대 예술은 참 중요한 자격이에요. 네. 공연 기획하는 분들 꼭 네. 취득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일부 안쌤도 그렇고 요즘 네네. 제주 출장이 트렌드인가 봐요. 많이들 가시네요. 네, 요즘에 또 봄바람도 불고 네. 그리고 제주가 또 바람이 많은데 바람의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네, 참 좋았고요. 근데 네. 우선은 건물 밖에 1박 2일 동안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거. 네. 네. 근데 제주 청년들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대학교 학생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밖에 풍경을 뭐 즐기지는 못했지만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 네. 그리고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면접 캠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면접 캠프로 면접을 진행하는데 요즘 채용 트렌드가 이제 계속해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면접이 참 중요한 상황인데 면접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의 역량을 면접 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면접 역량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요즘 방송 중에 좀 면접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채용 그렇죠. 시즌이다 보니까 좀 다른 요일도 많이들 좀 시청을 해주셔서 네. 면접 역량을 좀 많이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부에는 또 어떤 자격증 알아볼까요? 네, 제가 어젯밤에도 네. 제빵왕 김탁구가 만든 빵을 어. 먹고 잤습니다. 오, 네. 제빵왕 김탁구가 네, 네. 만든 빵이요? 그쵸. 그 회사가 만든 빵이니까 곧 그런 거겠죠. 그래서 네. 얼굴이 제가 조금 이제 부었는데 네, 빵빵하시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빵을 좋아한다는 거는 그 여러 표정이 번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예. 네, 빵돌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외식 경영 창업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그 외식 업체를 견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와, 그 업체가 조선 아나운서가 좋아하시는 고기, 고기집을 운영하는 이제 브랜드였고요.
한식 업체로는 굉장히 꾸준히 성장하는 네. 좋은 업체고 육가공 공장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고기 브랜드인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옆에 매장에 50억을 들여서 베이커리 매장을 이거 건물이죠. 건물을 올리고 있는 현장을 제가 새로 확인했어요. 런칭하시려고. 맞습니다. 네네. 요 내용을 보시면 그만큼 베이커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트렌드로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네, 침이 좀 넘어가네요.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제가 이제 갈 때 담당자께서 네. 12시간 저온 숙성을 한 단팥빵을 저한테 맛있죠.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와, 그 맛이 그 옛날 단팥빵 모양인데 그걸 먹었더니 옛날 맛이 나면서 네. 굉장히 깊은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정말 빵을 좋아해서 또 빵이라는 게 네. 그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막 네. 유행, 뭐 크로아상이 한때는 유행을 하다가 맞습니다. 또 어떤 네. 때 또 식빵이 또 유행을 네, 하다가 네. 계속 되니까 저도 그대로 막 찾아 먹으면서 네. 빵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에서 계속 빵 말씀을 네. 하실 때는 네. 오늘 자격증 빵과 관련된 자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확히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빵돌이인 제가 빵을 위해서 제빵 기술을 익힐 수 네.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자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추억을 하나만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면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제빵왕을 조금 제가 질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도넛을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밀가루를 반죽하고 어. 모양을 내갖고요. 음. 이렇게 도넛을 만들었는데 빵을 볼 때마다 그때 행복한 추억이 떠오르면서 제가 제빵 쪽으로 갔다면 제빵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빵 왕자까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왕자병인가요? 제빵 왕자. 네. 예, 놀리고 네, 여기서- 싶지만 참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전 빵을 많이 네.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네. 빵은 역시 사서 먹는 게 남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맛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예, 제빵 관련된 자격증 어떤 건지 먼저 이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자격 제빵 제과 분야에서 핵심 자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제빵을 기술을 그리고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빵 기능사 자격, 국가 기술 자격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빵 기능사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빵 기능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 제빵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빵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 베이커리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빵에 관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제빵 제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틀어서 이 모든 공정까지 매니지먼트를 하는 역량을 가진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기술 자격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제빵이라는 게 단순히 한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그렇죠. 거쳐서 이제 나오는 게 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빵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선 빵만 굽는 게 아니라 이제 빵을 굽고 고객께 맛있는 상태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뭐 제조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배합표를 만들어서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제빵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스트 같은 발효균을 이용하죠. 그래서 발효 과정을 거쳐서 빵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외에도 포함되는 직무들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면 이 제빵에 관한 숙련 기능 그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합표 작성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빵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재료 또한 평량을 하고 그리고 각각 정량적으로 수치를 재어서 정확하게 빵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제과 그리고 제빵을 하는데 기구들이 참 많습니다. 예, 기계와 그렇죠. 기구들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빵을 성형하고 그리고 굽고 그리고 장식하고 포장하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 진행하는 직무를 네. 수행한다. 그래서 제과 제빵의 모든 역량을 가진 그런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빵기능사의 오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빵기능사라는 게 정말 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어떤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취미생활 위해서도 좀 준비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응시 자격은 제한이 일단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네. 응시 자격에 우선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겠다.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 분야로 뛰어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원 가능하십니다. 우선 대학에 이제 외식 관련 학과 그리고 제과제빵 학과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식품영양학과에서 관련 학과에 재학한 학생들이 네. 주로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식 전공 관련 학과에서 관련이 있는 이제 학원이죠. 제빵학원 그리고 제빵 직업전문학교, 조리고등학교 이 외식과 관련된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빵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과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4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제조 이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료과학, 재료가 참 과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양학, 영양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위생학, 위생도 참 중요하죠. 이 4가지 과목으로 객관지 사지택일형 60문항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이제 작업형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제빵을 말 그대로 빵을 만드는 작업이 작업형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우선 필기시험이 동일한 분야죠.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상호 면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아쉽게도 면제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제 일식, 한식, 양식 이런 조리 관련된 자격증과 제과제빵 이 필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면제가 됐었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좀 취득을 올해 하셔야겠네요. 좀 취득하시면 또 중복해서 이제 크로스로 또 취득하시면 네. 이 필기시험 면제를 올해죠. 올해까지 네. 받으시고 취득하실 수 있다라는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기준 보시면 매 과목 이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그리고 총점은 이제 60점 이상으로 맞으시면 되고요.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필기 시험에 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주요 항목을 보시면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식품의 변질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이 되죠. 그리고 변질의 개념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식중독. 저도 식중독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식중독의 종류, 특성과 예방 방법 참 중요합니다. 제가 빵 먹고 식중독에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빵도 위생 그리고 식중독의 예방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첨가물이 이제 없는 빵을 물하고 밀가루만 들어간 빵도 있을 정도로 첨가물을 배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첨가물, 빵에 있어서는 참 중요합니다.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첨가물에 대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과학,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영양학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탄수화물의 재료적인 특성과 그리고 지방질, 단백질과 그리고 효소까지도 필기시험으로 보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빵 이론을 보시면 이 14가지가 쭉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배합표 작성부터 시작해서 재료 계량, 반죽과 믹싱, 그리고 발효, 성형, 그리고 패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반죽을 채우는 건데 2차 발효까지 해서 굽고 그리고 냉각 및 포장, 그리고 반죽 냉동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제품의 특징과 평가, 관리, 그리고 제빵기계의 모든 사용 방법까지도 이 제빵 이론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필기시험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필기시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지는 않은 편이고 하지만 합격률은 조금 1.5%씩 연마다 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은 필기 시험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공부 방법은 개인의 관련 경험과 그리고 지식,
전공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우선 하루 일 기준 한 3시간 정도 네.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정도에서 3개월 정도 준비하시면 취득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필기는 독학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학으로 좀 열심히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실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격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빵을 만드는 자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실기가 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실기 시험은 좀 어떻게 치러집니까? 네, 실기 같은 경우는 직접 빵을 만든다라고 그냥 쉽게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실기 시험 직무 내용이랑 수행 준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직무 내용 같은 경우는 제빵은 고객 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빵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경영, 판매, 생산,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행 준거를 보시면 이 해당 항목들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이제 실기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보시면 제빵 제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배합표죠. 배합표를 작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재료를 계량하고 각종 제빵에 대한 기구와 기계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네. 재료를 통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믹싱과 발효, 성형, 굽기 그리고 제품에 대한 포장, 모든 공정 작업들을 잘 거쳐서 네. 빵류를 잘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처럼 진짜 계량 안 하고 네. 그냥 빵은 손맛이라고 막 네, 눈대중으로 막 네, 그냥 대충 넣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확실하게 맛있더라고요. 계량을 좀 네, 맛있을 하셔야 것 같습니다. 되는데 필기와 달리 실기, 독학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말씀 잘해주셨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학원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실기를 학교에서 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배우셨던 분들은 굳이 이제 학원에 안 가셔도 기능들을 배우셨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이제 한 번도 직접 이렇게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네. 학원에서 그리고 기술을 한번 직접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빵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출 문제를 직접 빵을 만들면서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시간적으로 보시자면 한 200시간 정도 내외를 투자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자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는 얼마 정도 해서 땄니? 그랬더니 3개월 정도 이제 조리고등학교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한테 대학에서 이제 외식 경영을 배운 우리 제자인데 한 3개월 정도에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면 이제 필기와 실기 열심히 집중하시면 취득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합격률이 그래도 매년 조금씩은 오른다라고 하셨어요. 네. 제빵기능사 합격률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합격률 보시면 3개년으로 보시면 27%에서 30%, 31%.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필기는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기 시험이 참 어렵기도 한데 합격률 또한 점점 연차를 봤을 때 1포인트 정도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기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실기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번 기능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실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학원에서 좀 학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기를 보시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낮은 합격률을 뚫고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곳으로 좀 진출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진출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본사 그리고 또 R&D 팀 그리고 제빵사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호텔이죠. 호텔은 정말 또 많이 우리 학생들 많이 가고 싶어 꿈꾸는 하시고 곳이죠. 맞습니다. 네. 취준생들이 원하는 곳인데 이제 호텔에서 손 작업을 위주로 하는 빵과 과자 그리고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빵집이죠. 제과점 취업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제과 제빵 부서 그리고 공공기관 단체 급식소 그리고 장기간 여행하는 유람선 그리고 해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갈수록 이 빵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인기도 정말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직업 자체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좀 밝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외식 쪽은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베이커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쌀이 주식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쌀이 점점 소비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빵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네.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외식 식품에서 핵심
메뉴이기 때문에 베이커리 브랜드에서 R&D 부서로 그리고 개발자로 파티셰로 창업을 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제자들까지 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방법은 다르지만 빵을 만들면서 만족하는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한마디로 빵은 서양 사람들의 주식이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맞아요. 주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본 내용 중에 가공식품별 소비량을 제가 봤더니 빵이 1위, 와, 2위가 한과와 기타 과자였습니다. 네. 와, 그래서 1, 2위가 부동의 1, 2위였고요. 특히 20대와 1, 2인 가구에서는 1등으로 부동의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라고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정말 아침에 그냥 토스트랑 우유로 때우시는 네. 분들도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좀 수긍이 가는 결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빵도 정말 좋아하지만 떡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이걸 좀 결합해서 콜라보로 쌀로 네. 만든 빵도 유행이더라고요. 네, 정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뭐 빵도 좋아하고 떡도 솔직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맛, 와, 쌀빵이 있습니다. 맛있죠. 그래서 이 쌀빵 같은 경우는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식감이 밀빵보다는 조금 쫀득하고, 네, 쫀득쫀득하죠. 그리고 찰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우선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거나 그리고 밀가루에 예민한 분들에게 참 좋은데 네. 이 쌀빵 많이 좀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밀가루가 1도 안 들어간 빵이다. 저는 참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제빵 기능사 자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기능사다 보니까 이것보다 상위 레벨의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선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 자격의 상위 기능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과 기능장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우선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 보시면 제과 제빵에 대한 기초를 다루죠. 그리고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주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7년 이상이죠. 실무에 종사하면 제과 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제과 기능장은 말 그대로 최고급 수준의 숙련 기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작업 관리 그리고 기능 인력의 지도, 감독 그리고 현장 훈련과 경영 계층의 탑 매니지먼트에서 이 생산 계층의 모든 과정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관리하는 기능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술, 이 제과 제빵 기능사의 꽃이다라고 장인 뭐 이런. 맞습니다. 장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아까 올해 좀 이왕이면 네네. 취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올해 시험 일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올해 일정을 보여드리면 우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제13조에 따르면 상시 검정의 시행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상시 검정 시행에 제빵 기능사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한마디로 올해 상반기에만 22회가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정을 보시고 네. 일정에 맞추셔서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취득이 가능한 수준에 올랐다라고 확인해서 지원하신 다음에 보실 수 있다라고 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맞는 회차를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가 역대 좀 알아본 자격증 중에 거의 가장 자주 네, 맞습니다. 있는 네.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제빵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빵 기능사 베이커리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주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장악하던 이 베이커리 브랜드를 이제 개인이 이제 장악할 정도로 네. 개인 브랜드의 파워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베이커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많이 원하신다면 이 제빵 기능사 취득하시고 그리고 창업도 좋고요. 대기업이나 그리고 중소업체 그리고 제빵에 관련된 공공기관에 취업하셔서 이 베이커리의 인재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인을 제빵 왕자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네. 혹시 가장 좋아하는 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고르기가 너무 힘들고요. 하나만. 네. 우선 제가 담백한 스콘. 담백한 스콘. 스콘을 좋아하고 제가 괜찮죠. 플레인 스콘. 플레인 좋아합니다. 스콘. 거기 약간 버터 잼 발라가지고. 맞습니다. 버터를 또 버터와 함께 거기 기가 막히죠. 아메리카노를 함께 먹으면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저도 퇴근하고 빵 하나 사 먹어야겠네요. 오늘도 함께 알찬 자격증 정보 전해주신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